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0.6% 상승하면서 2,99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미장 상승세에 따라서 상승 출발한 데 이어서 장중에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면서 매수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순매수해주면서 오늘은 코스피 3,000선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예상지수 3,016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8% 상승, 코스닥은 0.89% 상승하며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1,000포인트 돌파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디램 가격이 내년 하반기에 상승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강세인데 전일 미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강세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쇼크스 ETF 역시 5%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1%대 상승, S&P 500 지수는 2%대 상승, 나스닥은 3%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장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오늘은 7,000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진단키트나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할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 중이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승 강하게 해줬는데 오늘도 미증시 훈풍에 따라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랠리를 펼치면서 어제 대형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반도체가 좀 시장을 견인할지 궁금하고요.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긍정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틀 뒤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도 체크하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내일이 좀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까?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MSCI 한국펀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11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도 코스피 지수도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들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지수로 400포인트를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404포인트에서 405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자리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의 시발점부터 결국은 세 마디로 빠져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림 자리대가 약 한 404포인트에서 405포인트 정도대예요. 그럼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가 외바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중바닥형의 형성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추후에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에 나왔을 때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확인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외국인 쪽의 거래소 시장에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외국인 쪽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습니다. 1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지만 1월 달 자리대에 있어서의 이 하락 추세대를 보게 되면 약 한 7만 8천 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 삼성전자 쪽을 보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다시 한번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 좀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동시반기 이후에는 양도세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크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 나가면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것들은 한 연말 정도 번역에서 일단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삼성그룹에서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재용의 남자라고 좀 불리는 최윤호 대표가 삼성 SDI를 좀 맡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배터리 사업 쪽에 있어서의 육성 의지를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투자를 진행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뭐 CI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언저리대에서는 그래도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침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박스 번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피로픽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이 장비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삼성 쪽에 있어서의 노칭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괄 수주를 좀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주 잔고가 1,300억대로 알고 있고 올해 수주받은 것만 2,700억 가까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쪽에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게 된다라면 피로픽스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2차전지 장비 쪽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피로픽스는 올라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년도 시장에는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한번 좀 봐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국조선 쪽이 11월 선박수주 부분들이 세계 1위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바닥 번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은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됐든 삼성중공업이 됐든 한국조선해양이 됐든 뭐 현대미포조선이 됐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 추세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이 자리대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자리대를 못 넘어가게 된다라면 당분간 이렇게 박스 번역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선별적인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바이오는 못 갑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기관 쪽의 수급과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종목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T 장비 쪽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SNS텍 같은 소부장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오일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 반도체가 상승할수록 성장주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현재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해 드리면 나스닥 선물 시장 현재 0.0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기분 좋은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급등세로 전일 대비 800원 챙겨가면서 78,200원의 고지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 반등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8만 원 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강한 모습인데 어제도 2%대 위에서 상승 마감한 바 있고요. 오늘도 2.5%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챙겨가는 모습, 주가는 12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떨어졌던 네이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24% 올라가면서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1% 윗부분에서 1%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전일 대비 7천 원 챙겨가면서 7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3,024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코스닥은 1,007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코스피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사들이는데 현재까지 99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이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체크하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힘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87%, LNF가 2.2% 상승하면서 2차 전지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주가 51만 6,700원 지나가는 중이고요. LNF는 20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주도 강세입니다. 펄어비스가 1.8%가량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3% 급등하면서 9만 3천 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SK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10위권으로 들어온 알테오젠도 0.7% 상승하면서 82,7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위메이드도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성장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4,300원가량 얻어가면서 현재 주가는 16만 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HLB 등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힘내주고 있습니다. 각각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종목이 진양제약인데 진양제약도 비아그라 관련해서 이 식약처 시판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자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진양제약에 대한 모멘텀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진양제약인데, 진양제약은 이제 의약품 제조, 그다음에 판매를 좀 하고 있고, 안전하고 뭐 품질 높은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약 연구 개발을 위한 뭐 생명과학 연구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우수한 원료 합성 기술과 이제 제재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형 의약품을 좀 개발 중인 회사인데,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최고점 가격대가 이제 9,200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고, 어제 종가로는 이제 6,650원을 찍은 상태이기는 한데, 월에 한두 번 정도는 급등락이 나오는 패턴이 있는 그런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아그라,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연구 결과에 이제 좀 강세였고, 근데 이제 좀 유지를 하지는 못한 채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지난 5일 진양제약을 비롯해서 CTC 바이오와 그 제일약품, 그다음에 동국제약, 근화제약, 휴온스 등 이제 6개 제약사의 필름형 그 비아그라 제네릭의 시판을 좀 허가를 했고요. 이들 제약사가 그 CTC 바이오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필름형 그 비아그라 제네릭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판 허가에 이어서 그 치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갔고요. 일단은 진양이 그 단기 테마 이슈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특정 테마주로 엮이면서 단기 수급 쏠림이 좀 상당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등락 캔들도 좀 많고, 최고점은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그 테마 이슈로도 갔지만 뭐 이를 받쳐줄 이유의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테마에 엮여서 급등락을 거쳐서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그 전에는 또 대선 테마로도 엮이면서 급등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더더욱 차트가 많이 어지럽죠. 그래서 반기 보고서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매출도 나쁘지 않고 영업 이익도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뭐 좋다고 해서 꼭 가거나 뭐 나쁘다고 해서 꼭 내려간다거나 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은 좀 말이 다르겠지만, 사실 뭐 미비한 수치는 사실 그냥 평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달에 160억 원 규모의 시비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한 자금이 뭐 연구개발이나 해외 임상,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기는 한데, 뭐 대부분 다 사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비를 발행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진양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수순을 밟지만 않고 임상에 대한 이런 부분만 좀 성공적으로 된다면, 사실 이런 시비들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메리트는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니아인데, 바이오니아는 이제 유전자, 그다음에 분자 진단, 그다음에 BNR17, 그다음에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분자 진단 사업 관련 장비, 키트, 치약 모두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또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병 제품군이고요. 또 연결사로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해외 법인, 그다음에 에이스 바이옴이나 그 써나젠 테라퓨틱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좀 도모를 했고, 코로나 저점인 5,000원대부터 최고점이 98,800원까지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 제약사 이후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에도 뭐 꽤 가기는 했는데, 오히려 올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치고 올라간 가격대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문제라든지 뭐 높아진 주가의 부담이라고 뭐 좋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엑시트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을 맞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바이오니아가 이제 오미크론 대응 가능한 키트를 한 달 정도면은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장중에 27.9% 상승을 했지만 마감으로는 19%대 그리고 어제는 이제 세계 첫 탈모 화장품 출시 기대감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 미국 신약 개발 기업 코알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췌장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또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고 또 밝히면서 사실 주가의 레벨업을 알리는 신호탄을 좀 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그 성과가 나왔을 때는 확실한 주가 부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이오니아가 암 파이프라인으로는 췌장암, 그다음에 난소암, 직장암, 그다음에 유방암, 미세포 폐암 그리고 이제 치료 기전으로는 이제 암세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인 mRNA를 파괴 분해하는 siRNA 기전으로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있는 질병 부위까지 보내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풍부한 재료, 그러니까 양과 질을 모두 갖추는 몇 안 되는 회사임에는 맞다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현재까지도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사실 지금의 주가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들이 성공적인 단계만 좀 밟아준다면은 확실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지니언스인데 굉장히 야금야금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주식 수가 944만 주, 여기에 대주주 라인을 좀 보면 60% 정도가 묶여 있고요. 또 외국인이 한 11%, 거의 12%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로 지난달에 최대 14%까지도 물량을 확보했다가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제 기준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전 세계적인 그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뭐 좀 계속 늘어나면서 코스닥의 정보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의 관심과 또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격 건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9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니언스가 그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그다음에 대응 솔루션이 국내 최다 고객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 손실을 4억 원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 또 2, 4분기 1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등 또 실적의 턴어라운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과 또 주가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보안 쪽들은 향후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안 쪽들은 더욱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시장의 중심축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간에 온전한 중심부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군은 아니더라도 뭐 2군이나 뭐 한 3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산업군이고 또 괜찮은 회사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M&A를 하겠다라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는 칩스앤미디어가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 자율주행 기업인 모빌아이에 대한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칩스앤미디어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빌아이는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기업인데요. 인텔이 2017년도에 17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빌아이가 상장한다면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아주 대형 IPO고요.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칩에 삽입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로 NXP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18% 급등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칩스앤미디어 최근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12월 초반에 15,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일주일 동안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도 양봉 잘 유지해주면서 24,600원까지 고점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 2, 3, 4, 5,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재까지도 힘을 받으면서 24,3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인데 반도체가 지금 D램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일단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방역 체계가 강화된다면 원격 진료나 재택근무 등 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전자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수요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반도체 업황이 이 모멘텀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데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도 7,000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것 같은데 결국은 반도체에 기반을 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7,230원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제주 반도체도 11월 11일 날 장대 양봉 이후에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12월 2일부터 가파른 상승세 연출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2배가량 상승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7,2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정책 관련주입니다. 덕신하우징 건축용 자재인 데크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 업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기본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주택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대장주가 덕신하우징이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택 250만 가구 중에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 주택으로 배정한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덕신하우징 주가가 정책 때문에 상승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 덕신하우징이 꽤 오랫동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760원부터 1,8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5거래일 상승한 이후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음봉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490원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도 꽤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은 우리 증시도 축제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노랑톡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이제 감염병 연구 소장님께서 이제 오미크론이 확실하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덜 심각하고 오미크론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가 각 플러스 1%, 2%, 3%대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3월달에 단행될 수 있다라는 우리 유동성 축소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나스닥 플러스 3%대 반등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반도체건 2차전지건 NFT 게임주건 상관없이 업종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상승의 축제다라는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도 해야 된다 혹은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실체가 불분명한 매출이 실제로 나오지 않은 우리 NFT 관련주들보다는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우리 인플레이션 지속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돈보다 자산,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우리 주가는 폭발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디램 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가장 큰 주가 상승, 가장 큰 그래프의 변동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H&M 과거 그 현대상선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다가 해운 업황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점에 이제 막 해운 누림 반등하는 시점에 주가가 수천 % 폭등했듯이 반도체 가격도 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 기업을 통틀어서 우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픈베이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본 종목은 지난해 이제 오픈베이스가 1,400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 2,800원 저점에서 8,000원 정도까지 6배 이상 주가가 폭등한 그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에서 최근 이제 보름 동안 8,000원에서 최근 주가 3,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60% 폭락함에 따라서 우하향 추세가 약세 구간이 지속됐는데 우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는 볼 수 없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12월부터 동반시키면서 11월 말부터 동반시키면서 주요 장기 입형 구간의 매물 라인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베이스가 개인적으로는 어제 제가 전일자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내일의 분 코너에서 분석 강의 의견을 좀 남겨드렸는데 왜 이 종목이 일봉상 큰 그림에서 슈팅 자리를 만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유튜브 서울경제TV 오픈베이스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과거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차기 대권 후보 윤석열 후보의 공약 1호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디지털 방역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뛰어넘고 전일자 7,000명까지 지금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단 한 명의 그런 국민들도 빼놓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역을 차기 대권 후보가 공약 1호로 타이틀을 걸고 온 만큼 앞으로 대선 전 정책주로서의 시세 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적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밑으로 주요한 지지 라인이 저는 3,600원과 3,750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일주일,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4,3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과거 8,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수급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우리 시청자분들 기준에 맞게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함께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정비, 원자력, 전기공사, 열 교환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2,8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 해서 이제 지난해 저점 3,390원 대비해서 올해 11월 달까지 22,300원까지 약 5배 정도 주가가 지금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범야권 후보들이 앞으로 내세울 에너지 정책들이 원자력이다라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의 친화적인 정책, 친환경 정책,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범야권에서는 어떤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각을 세우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내 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되든 야권에서 누가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되든 간에 에너지 정책만큼은 원전의 친화적인 전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강조해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자력 관련주들 작년 연말 대비해서 수백 % 안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미 저가 대비 6배, 5배 가까이 지금 폭등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미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슈를 잘 타고 행운이 터졌을 때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가 정상에서 박수 치면서 하산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추격이 아니라 추가 수익과 행복을 확정짓는 형태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취지의 매도 시그널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일진파워 종목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주들 큰 그림에서 우리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바닥에 공략해서 정말 크게 바닥주 크게 한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이제 합류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 LS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본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당사는 62년도 5월 15일 한국 케이블 공업 주식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77년도 6월 30일에 상장된 코스피 기업인데 굉장히 역사가 큰 기업입니다. 근 20년 동안 2001년도 당시에 매출액 1조 9천억에서 올해 매출액 약 13조까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기업이 되겠고요. 본 기업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우리 상장사들, 계열사들이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이원, 에스코홀딩스,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 등의 이제 상장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총 6개의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자, 전선 부분 관련된 매출액이 45% 정도, 일렉트릭 부분 매출 17%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작년 매출 10조, 영업이익 3,300억에서 올해 매출 13조, 영업이익 6,200억을 기록하면서 호실적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호실적은 근 2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앞으로 2023년도까지도 정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이 호실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 고가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약 마이너스 한 40% 정도 조정받은 과매도 구간에서의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좀 예상하도록 하고요. 올해 결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3월 달까지 저가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지지선은 제가 4만 9천 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단기 목표가는 5만 7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 주실 종목들 다산 네트워크스, 5G 종목들이 어제 좀 상승을 했었죠.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좋은 흐름 계속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보겠습니다. 5G 관련된 섹터들 최근에 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조정이 좀 크게 나탔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통신업체들 쪽도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체킹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은 안 보여줬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다산그룹 계열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솔루션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공급이 주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이 자동차 전장 분야, 이 네트워크 솔루션이랑 그리고 IoT 관련된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T라든가 그리고 SKT 그리고 LG U+, 이쪽이 기간통신 서비스 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주 고객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속 회사로는 나스닥 상장 법인인 이제 다산 존 솔루션즈 그리고 국내 법인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솔로에타고요. 일전에 이제 이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됐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올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제 각종 리포트로 좀 많이 이어지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계속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실적 연동성이 좀 심했었던 나스닥 상장 자회사 이 다산존 솔루션즈가 이로 인해서 좀 주가 변동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과거 있었지만은 움직임 자체는 이 다산 네트워크 쪽에서는 적었었죠. 그래서 실적으로 눈앞에 보여준 것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사에 대한 공급 체결 공시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뉴스나 기사를 좀 보여줄 때 이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종목 회사를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는 이미 이런 실적 우려감이 선 반영이 되어서 충분한 바닥권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 주요 공급 체결 공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 영역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시되 그런 공시가 나올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라고 하면은 좀 이름만 들으면은 무슨 5G 관련 어떤 장기업체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중소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요. 이 차세대 면역 항암 치료제와 그리고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치료제로는 자가 T세포를 활용한 항암제 FBNT가 있습니다. 창업주 이제 권병세 박사가 이제 89년도에 이 T세포 활성화 인자를 좀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면역학 석사로 일단 꼽힙니다. 현재 이 유틸렉스의 최대 주주죠. 이 T세포 활성화 인자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들의 임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기 상용화 그리고 비임상 임상 1상 단계에서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폐암이라든가 유방암 그리고 교무세포종 등의 어떤 다양한 고형암과 그리고 혈액암 등의 적응증을 좀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좀 파이프라인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틸렉스가 이제 항체 기반 이 시약 개발 기업인 에콘텍과 이 면역 항암제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양해 각서를 좀 체결했죠.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서 비임상 진행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MOU로 인해서 이제 유틸렉스는 면역 관문 활성제 공룡 투어와 그리고 이중항체 등의 어떤 작용 기전의 차세대 면역 항암 개발에 좀 몰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난치성 질환을 위한 항체 신약 쪽에서의 평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주가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자에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22,000원 선 구간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유지를 해줄 경우 좀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30,000원 선 구간에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지점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영풍그룹 계열의 어떤 전자 핵심 부품인 이 PCB, 이 인쇄로 기판을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3분기 영업이익은 358억이고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올해 예상 총 영업이익은 700억대로 작년 이 100억대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 서프라이즈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반도체, PCB의 믹스 효과, 그리고 플리칩 계열의 어떤 패키지 매출 비중의 어떤 확대, 그리고 주기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에서의 어떤 프리미엄 영역에서의 점유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PCB는 이제 미국 거래선량 일수주 물량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PC BGA에 그리고 PC CSP 등의 어떤 플리칩 계열의 매출 비중이 43%가량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에서는 비중이 이 43%에서 50%까지 넘어가면서 전체 영업이익의 증가 역할을 좀 담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기판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삼성전기라든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이쪽 관련된 사업에서의 사업 중단 소식 등이 지금 코리아 서킷의 반사 이익으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어떤 비중 확대로 인해 가지고 3분기 기점으로도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어떤 확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15,000원 선 구간에서 25,000원대까지 거의 크게 올랐죠.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정받는 시점,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고 따라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항상 조정을 받게 돼 있으니까 조정받는 한 2만원 선에서 18,000원 선, 여기 구간에서는 충분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앞으로 성과를 보여줄 때 확실한 공급 체결 공시가 나타날 때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트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은 바닥권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2,000원 선의 지지력을 확인을 해줄 때 3만원대까지 단기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 그리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간다. 지금 정고점이 25,000원대인데 현재 주가가 23,000원이죠. 다만 2만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 충분한 매수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종목을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시장 흐름 제가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계속 상방 흐름 외쳐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11월 30일자 기준으로 큰 폭으로 코스닥이 하락을 했을 때에도 걱정 마시라. 올라간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만 체킹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176원대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이 1185원 선 하회를 하면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대거 상승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강력한 힘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대형주들이 힘을 발휘할 때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세게 줬었던 종목군들이 보면은 거의 다 메타버스,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모든 수급들을 가져가면서 이쪽 테마만 올랐었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개별주라든가 반도체 업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위메이트 넥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런 빠져있는 섹터의 수급들이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요 1200포인트까지 제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00포인트 선에서 어떻게 1200포인트까지 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단연컨대 1200포인트까지 가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도 3,300, 3,5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까지는요, 시장 흐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안 좋은 이슈들이 뜬다고 해가지고 걱정 마시고, 위로 상방으로 열어주시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김성현 전문위원께서 챙겨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탄력을 가지면서 코스닥도 계속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11일 그리고 18일에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일에는 우리 이정수 최재원 전문위원이 함께 하실 거고요. 18일에는 김성현, 민병철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인데 내년 준비해서 전략 필요하신 분들 온라인 강연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증권TV와는 무관하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